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보셨습니까? 저도 늦은 시간까지 봤는데 나중에 뭐 결과는 도리어 17.15%인가 뭐 그 정도 나온 거 보고는 뭐 그 정도면 예상했던 대로다 뭐 이 정도였고, 초기에 한 25% 정도 개표했을 때 더블 스코어로 나왔죠. 그때 나왔을 때 보고는 정말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산에서 쭉 활동을 하면서 우리 당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 8%, 그때, 그리고 우리 당이 그 안철수 당인 국민의당보다도 이 비례 득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적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당협위원장 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낙하산으로 윤핵관들이나 아니면 뭐 지난번에 여러 줄 바꿔가면서 줄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전직 의원들이 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제가 시민운동이라고 전임 최성시장하고 뭐 5번 고소당에 가면서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막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지역 언론의 기사가 수백 개 나고 이러면서 제가 활동할 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이 지역의 행사장을 가거나 그러면 경조사에 갔을 때 그때 이 느꼈던 그 정말 참담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겪어봤거든요. 정말 상갓집에 내 돈 내고 4시간 써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 거의 뭐 막말 수준의 얘기를 듣고 내 앞에서 정말 화를 내고 나가고, 그 당이 정말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시민들한테 욕먹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대구 경북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주호영 맞죠?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얘기하기를, 대구도 수성구는 쉽지 않다. 수성구 옛날에 그 김부겸 총리가 되고 한 곳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들도 어렵다고 얘기하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내가 바꿀래요. 일산 여기 완전히 지는 것도 아니다고. 여기도 옛날엔 가끔 이겼다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수성구 바꿀래요. 가장 어렵다는 그 대구 어디든 가장 어려운 데하고 바꾸자고. 경북 제일 어려운 데 가면 더 좋고 경북은 무조건 대구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이기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를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 이 수도권 민심과 대한민국 민심을 잃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 있는 사람들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 가끔 이제 옆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도 보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울산하고는 좀 만나보면 정치인들의 그 태도나 생각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수도권하고 그 부울경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면 거기도 갭이 엄청난 갭이 있죠. 그래서 메워지기 힘든 갭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현주가 떨어진 그 남구 정도만 줘도 저는 가서 열심히 잘해볼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현주는 내가 이현주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내가 여기 요즘 경인방송 나가서 과거에 그 경기도 각 지역구, 저는 이현주가 무슨 지역구인지도 몰랐거든요. 그 지역구 공부하다 보니까 광명이더라고요. 광명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현주가 그때 전재희를 잡으면서 전재희 장관 있잖아요. 그 우리 당의 거의 간판이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부산 또 당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어려울 때, 민주당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일로 들어와서 나중에 부산 내려가는데, 또 부산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남구 가가지고 졌다고 지금 저렇게 불평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황하게 길게 서두에 한 5분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지고 난 뒤에, 저는 원래 이 지고 난 뒤에 지도부 총사퇴할 줄 알았거든요. 한 17점 몇 프로 졌으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부 혁신의 변화 혁신의 첫 걸음이 되는데 총선 폭망 안 당하고 총선에서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험지에서 잘 싸웠다. 이게 김기현 말이에요. 총선에서 우리가 특단 대책을 강구하겠다. 특단의 대책은 일단 그 사람들부터 다 이 원내대표 대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당대표 부산 사람이고 이 전부 다 최고위원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장해찬이 같은 경우에도 부산 가려고 지금 저렇게 난리 치잖아요. 장해찬이가 경기도 수도권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 빼고 갈 데가 없거든. 전부 다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동두천, 연천, 가평, 포천, 여주, 이천 이런 데 가려고 전부 다 하지 신도시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깨었다는 사람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그 친구들까지 디스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 방송에 나와서 분석하는 거 보니까 얘들도 틀렸다. 얘들도 왜 틀렸냐. 기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태우 공천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 그 얘기도 맞는 말이지. 그리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렸다, 우리가 완전히. 근데 가장 큰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다음 총선이 제가 100석도 못할 거라고, 저는 100석 못한다고 보거든, 이제. 100석도 못할 거라고 내가 예상하는, 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게. 이번 선거 마치고 난 뒤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안 될 수 있었는데 총선 앞두고 굳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김태우를 다시 내세웠고 그리고 조용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가지고 결사 이 힘 대 힘으로 부딪혀가지고 집권 여당의 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지방 정부까지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이겨가지고. 근데 그 조직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는 중도층들이 별로 투표장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전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최고였지만, 저는 투표율이 40% 넘을 거다. 그래 계속 내가 10% 이상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10%.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20% 넘길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남겨놨던 게 뭐냐면 저는 투표율이 50%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 때나 박형준 때나 부산 때처럼 55% 정도를 넘길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느끼는 지금 민심의 분노는 국민의 힘을 향한 분노는 극단적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걸 못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두 자리 숫자로 이긴다. 5%는 이긴다. 기가 찬 소리를 하고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거를 지금 젊은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다 알았대. 자기도 두 자릿수로 질 건 알았대. 근데 잘하면 한 자릿수로 줄일 것 같았는데 선거였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비겁한 놈들이란 거 아닙니까? 용기 없는 놈들이고. 선거 때 자기 지지층의 그런 무지에 대해서도 그 무지를 통한 이 극단주의에 대해서도 맞서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인 대통령하고 어떻게 맞서겠냐. 맞서지 못한다. 그 젊은 애들마저도 못 맞서는 당인데 기득권을 가진 영남 의원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 맞서려고 할 것인가? 아무도 못 맞선다. 현재의 상황은 대선 때부터 예상됐던 거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모든 것들을 국회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한테 양보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각 지명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나자면 만나고 하자는 대로 1년 반은 어떻게든 질질 끌려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업무 협조가 국정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그 거대 야당의 또 오만 방심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여전히 정권을 뺏기고도 자기가 정권 뺏긴 걸 못 느끼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이 대통령 권력만 줘서는 안 되겠구나. 저 오만 방자한 이재명 당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고 총선에서 여당의 힘을 밀어주면 그때부터 비록 3년 차지만 그때가 1년 차라 생각하고 3년 안에 뒤늦게 받은 이 국회 권력, 온전한 권력으로 개혁을 추진해가고 윤석열 정부가 생각했던 국정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 하다가, 일개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권력 잡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윤핵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다 이진, 삼진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었거든. 오죽하면 바른정당 할 때 쫓아나갔다가 그리고 또 제일 먼저 투항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줄줄이. 끝까지 뭐 유승민처럼 버티지도 못하고 이준석처럼 버티지도 못하고 제일 먼저 튀어들어온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이진, 삼진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가 인사청문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정말 이 당에서 저 정도 인물들밖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못할까. 그거는 진짜 내가 이 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평균적인 국민 눈높이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마저도 평균 눈높이에도 못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들 머리도 학벌은 높은데 국민들하고 비교가 머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육사 선배도 있지만 뭐 저런 사람밖에 없나 우리 육사 선배 중에. 내가 이 정도인데 국민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리고 사전투표 높을 때 그때라도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여기 있거든요. 문자. 우리 당에서 보낸 거. 딱 그걸 바꿔서 예를 들면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불통하고 부패하고 지밖에 모르고 그래놓고 의회 독재 권력 뭐 이러면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딱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한테도 적용이 된다지만 만약에 민주당한테 그게 적용이 된다면 국민의힘 니들한테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건데 그걸 지들 자기 고백서처럼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백전불태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선성구전이라고 하는데 뭐 승리를 이미 패배를 성선이 아니라 패선 구전한 거예요. 이미 져놓고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정말 지도부 총사퇴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나가면서 제3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말려드릴게요. 그건 있어. 그건 뭐냐면 아시겠다시피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대통령이 매 선거마다 국민의 겸허한 뜻을 받들겠다, 반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앞에서 맨날 나한테도 나 사람을 써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으로는 비단결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늘 뒤통수 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국민들 안 믿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유승민, 이준석한테 가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 잘못했다, 국정협정해달라,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살 길이 좀 있다고 봐요. 내가 이준석 편도 아니고 유승민 편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이준석 빠들, 유승민 빠들, 이 사람들 처음에 내가 윤석열하고 싸운다고 들어와가지고 내 페이스북 들어가 좋아요 하고 칭찬하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어떻게 갈수록 하는 행동이 이재명 빠하고 일베 태극기 부대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냐고. 쓰는 용어나 이준석 쉴드 치는 모습이나 내가 그랬거든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소리를 자꾸 내한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별로 반갑지 않다. 누구 빠가 내가 누구하고 자기들의 적의 적은 동지라고 적의 적을 공격해 준다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사람 아닌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좋은 평가가 아니더라도 정치는 또 별개거든. 당은 또 별개고
지도자란 게 그렇잖아요. 내 개인 감정을 누르고 국가와 공동체와 그 다음에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서 나가는 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빨리 유승민,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전에 이명박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박근혜가 준비했듯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한 130석이라도 할까? 다음 총선에서. 지금 이대로는 국민의힘은 100석 못한다. 내 장담한다. 왜 100석 못하냐? 민주당과 1대1로 붙으면 100석은 할 거예요. 민주당이 200석 넘게는 힘드니까 정의당이 몇 석 가지고 무소속 몇 석 가지고 가면 거기는 한 190석 정도 가까이 하고 국민의힘은 110석 이 정도로 저는 봐요. 110석 전후. 근데 이대로 총선 안 치러지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당이 나온다. 이번에 받지 않느냐? 정의당도 설 자리가 없는데 신당이 설 자리가 있느냐? 총선 때는 설 자리가 있다. 또 선거제도 마지막까지 양당이 안 바꾸려고 하겠지만 어차피 나오는 신당도 야당이에요. 여당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최악의 경우 같이 무너뜨리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당이지 그게 여당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경쟁은 하겠지만 공공의정이 여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에서도 신당이 표를 제법 받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민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던 곳이고 늘 넘버원 경상도한테 밀리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 센스가 빨라. 그리고 자기들이 그 피해도 정말 많이 당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거에 대해서 좀 정말 부끄러워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강하다고 봐요. 저는 지방 중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지만 조금이라도 민주당 말고 대안이 있으면 제3신당이 만약에 나온다면 비례대표는 아마 이 호남 지역에서는 비례대표는 제3신당이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인물 경쟁력에서 민주당과 뒤지지 않으면 거기서도 지역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호남 사람이 많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제3신당한테 많이 고전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의석수는 신당이 20석 하든 30석 하든 40석 하든 그 의석수는 거의 민주당은 빼먹지만 그래서 윤석열 쪽이나 이 여당 쪽에서도 신당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맞아요. 갉아먹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신당이 안 나왔다면 저는 총선 평균 득표가 거의 40%에는 육박할 거예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표 초반까지도 나와서 선거랑 0.1%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이기는 데니까 거기서 근소하게 밀리면서 다 몰아갈 건데 이게 만약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저는 총 이 득표수 있잖아요. 득표율이 20% 후반대가 나올 거다. 30%대도 무너질 거다. 20%대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국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의원수 몇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석, 90석, 100석이라도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대훈이는 뇌피셜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제 양심과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저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또 육사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을 미워가지고 망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수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해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좀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 보자. 자식들 앞에 또 좀 떳떳한 당을 만들어 보자. 내 자식도 이제 대학생인데 이게 맨날 대학생들이 봤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조금 이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한다. 민주당도 부끄러운 당이 됐지만 개딸하고 설치 주니까 같이 물타기 돼가지고 좀 편하긴 편해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는 보수정당 지지하려면 자녀가 아버지 옛날에 전두환이 80년도에 광주에서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인혁당 사건은 어떻고 그걸 다 사람들 다 그냥 5명을 바로 사형시켜 집행해버리고 그게 나라예요? 그거 따지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웠잖아요. 우리도 그런 꼴 보지 말고 자식도 떳떳하게 그래요. 보수정당, 멋진 보수정당 지지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당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 마치고 어젯밤에 누가 막 거기다가도 조대훈 속 시원하냐 막 그러고 막 누가 하게 내가 고백을 드리면 술김에 댓글을 좀 막 세게 붙었어요. 그리고 다 지워버렸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뻔뻔하냐.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싸운 제 자신 너무 못나 보이던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래도 인정 안 해. 내만 더 미워 씨. 그러니까 바른 소리 왜 하냐고 자꾸 집에서는 그냥 차라리 묻혀가라고 당신 혼자 어떻게 뭐 그렇게 깨끗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난 것보다 그 결과가 나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을 보니까 더 비전이 없다. 국민의힘은 정말 망하고 간판을 내리누고 적어도 이름이라도 바꾸고 인적 구성을 절반 이상은 바꿔야지 살 길이 생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울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